예, 오늘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대통령님 담화가 오전에 있는 바람에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한 의견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69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락하는 국정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사회 원로들의 요청,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의 기저에 대통령께서 과연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진지한 물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야당에게 호도되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눈과 귀가 있으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국민들의 진지한 물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다음 주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시작되죠? 네. 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당사국 총회를 한 번도 가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대통령 참석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항상 환경부 장관이 가시는 그런 일이었고요. 특별히 대한민국으로서 그렇습니까? 발표를 해야 할 정책이 있을 때는 네. 대통령께서 가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에서 그만큼 기후 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있을 때 유넵에서 에미션즈 갭 리포트라는 거 나오는 거 총리님 잘 아시죠? 이번에도 이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대로 둔다면 금세기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3.1도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유넵의 예측입니다. 우리 생존의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1.5도 목표에 합의했는데요.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연도별 부문별 감축 목표와 함께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총리님, 해당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네. 탄노기도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아직 그 기술 같은 데서의 본격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지 않아서 네.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 에너지 믹스 같은 거를 통해서 네. 지금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탄소 배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탄노기에서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했다고 정말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총리님, 이게 어떤 노력, 정책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CO2를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원전을 네. 그래도 정상화를 시켜가지고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로서 다시 정상화시켰다. 그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수소 이런 쪽에서의 상당한 노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목표가 당초에 지나치게 낮아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선형 감축 경로에 따르면 2023년 총리님께서는 잘 못 보시는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5억 8,200만 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잠정 배출량이 6억 2,400만 톤이에요.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경로보다 4,200만 톤가량을 추가 배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선형 감축 경로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추가 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30년 감축 목표 달성했다, 2050 탄소 중립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감축 경로의 문제점은요, 2029년부터 2030년까지 한 해 동안 1억 톤가량 9,290만 톤을 감축해야 돼요. 한 해 그 배출량의 17.5%를 한 해 동안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 감축 경로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2030년 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감축 경로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 경로가 왜 저렇게 됐는지 총리님 잘 아시죠? 예, 우선 온실가스 감축 기술, 예를 들면 열 원료 전환, 공정가스 저감 같은 이런 상용화 생산 적용이 네, 어려워서 그 28년 부분의 이후에 좀 감축 목표를 집중이 낮추었을 수는 있는데요. 저거는 CCS랑 국채 감축을 한 해 동안 저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또 외부 감축 실적도 2027년 이후에 지금 주로 확대되도록.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부 감축에다가 또 그렇게 많이 감축 목표를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한번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지금 CCS나 국제 감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본 것이 있어서 총리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감축 수단인지 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작년에 제 정부에서 내놓으면서 현실적인 감축 계획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노란 선을 현재 보시면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감축 경로이고요. 지금 계획한 에너지원의 믹스의 변화, 원전 건설하는 거 이런 걸로는 저 회색 선밖에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갭이 2026년 이후에 계속 벌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CCS와 국제 감축의 의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국제 감축 부분을 보면요.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서 2030년에 3,750만 톤을 감축해야 됩니다. 이 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6개 부처에서 총 6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제감축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산업부와 환경부인데요. 산업부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사업들을 종합해보면은 1톤당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8,000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은요, 아직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아서 이러한 숫자를 뽑아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감축 목표를 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사업만 가지고 숫자를 뽑아보면은 2030년 한 해 동안만 국제 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 6,751억 원이 국제 감축을 위해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직 룰 협상이 완료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요, 단년도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전부터 감축 경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2026년부터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매년 수천억 원이 이렇게 국제 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제 감축을 단기적인 감축 수단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규모와 활용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냉철하게 결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CCUS 살펴보겠는데요. 탄소 포집 저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2026년부터 400만 톤 포집 저장하고 2030년에는 1120만 톤을 포집 저장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저장소는 동해가스전이고요. 작년 계획에 따르면 40만 톤 2026년부터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 국고만 8,169억 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3조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산업부 석유공사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2027년에서야 10만 톤 정도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9년부터는 110만 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 CCS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의문이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했는데 다시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이 CCS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의문도 있어서 지금 정부도 보니까 누출 가능성 평가 기술이나
해양환경영향평가기술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CCS는 지금 2025년부터 인허가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2027년부터 저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스케줄대로 제대로 될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CCS를 통해서 단기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총리님, 저도 국제 감축이나 CCS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너무 비싸고 불확실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단기 감축 목표, 감축 수단으로 이 기술들을 반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우리 파리 협약을 2015년에 맺을 때 가장 많은 CO2 감축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한 40% 정도 소비를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총리님 죄송하지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에너지 것 같아요. 전환 뭐 이런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께서도 좀 그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뭐가 협조해 불편한 주시고 진실인가요? 보이스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전기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CCS하고 국제감축 지금 단기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냐고 여쭙습니다. 그러나 해야죠. 그러니까 동해가스전 이 정도 규모로 25년도부터 지금 2030년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까? 120만 톤 탄소 저장하고 서해 대륙붕 28년도부터 30년 탐사 실증하고 해외는 제가 8년 다른 이후에 CCS 사업도 검토해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3개 사업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전체 감축 목표 대비 10%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의원님, 제가 보고 드리는 의원님 거예요. 대안을 주세요. 대안을. 대안은 에너지 전환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에너지 전환은 단기 어디로요? 감축 수단으로 이게 적절하냐고 여쭈었습니다. 대안을 주세요. 아니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2035년 NDC를 지금 수립하고 있죠, 총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축수단 선택을 해야 되죠. 네, 이 감축수단에 대한 객관적인 그 효율성, 현실성,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현실성을 위해서 네. 다 전문가들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2035년을 위해서 다 네, 검토를 35년을 시작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고 네. 있죠. 네. 그래서 거기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님의 의견을 여쭙는데 저희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총리님은 그걸 어떻게 대안을 내놔야 된다. 전혀 다른 각도로 지금 아닙니다. 말을 돌리고 힘을, 계세요.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예, 힘을 그렇잖아요. 합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거 인정을 하고요. 2050년을 목표로 해서 네.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다 누가 이거죠. 비판만 하고 끝납니까? 저는 저희 진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너무 비판적으로 아니, 저희도- 답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네, 진지하게 하고 총리님께서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2035년 감축 목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내년에 유엔에 제출해야 되고 단기 감축 수단으로 CCS와 국제 감축에 의존하는 것은 저는 제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오르고 그런 부분 야당에서 협조해달라. 저희는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는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해주시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CCUS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지금 정부로서 가지고 있고 2035년 그 NDC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 이외에는 CCUS가 지금 정해진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로서는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저는 제 근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총리님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5년간 90조 원에 달하는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규모인지 저는 의문인데 이 규모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 이것을 정부가 잘 챙기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 때부터 이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온 자료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총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내오긴 했어요. 그것도 수주가 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체근하니까 총액으로 보내왔고, 제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또 세부 사업 리스트만 또 수일에 걸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의 계획대로 분야별로 적정하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약속대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데요. 총리님 어떤 상황입니까? 단노위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 재정 투자 계획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 슬라이드 보시면 분야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대로 분석해서 의원실로 제출하려고 총리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재부 장관님께 몇 가지만 구체적인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질의 때도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2025년 기후대응 기금 관련해서요. 수입 네. 부족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네. 뭐 탄소 배출권 매각 대금이 여러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수납률이 21.6%밖에 안 됐어요. 올해도 지금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33%밖에 안 돼요. 처음 계획한 거에. 그런데 내년에 2025년 수입 계획을 보니까 매각대금 수입을 3,487억 원이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같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아까 배출권 시장의 정상화에 관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조금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전제로 지금 이 기금 내년도 계획을 수립한 걸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 계획, 중장기적 계획 다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그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바꾸더라도 급격하게 당장 내년에 이렇게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질 않는데 네. 장관님께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네, 근데 최근에 아마 탄소 배출권 가격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저희도 살펴보고요. 네.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잉 할당 때문에 네. 배출권 가격이 제대로 알고 유지되지 있습니다. 않고 있잖아요. 유상 할당 비중 확대해야 된다고 몇 번 지적을 하였고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지만 네. 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부 장관님도 동의하신 입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산업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좀 적절하게 정말 좀 전향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보셨듯이 CCS나 국제 감축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 배출 줄여야 되고요. 전환 부문 에너지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잡는 가장 큰 수단이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게 있어야 기업들도 탄소 배출권 가격을 보고 감축 기술에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7,000원 하고 있는데 7,000원, 만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거기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네, 조금 오르긴 네. 했습니다. 애쓰시기 만 원이 넘었던 바라고요. 걸로 넘은 걸로 제가 숫자를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 방향은 동의합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여전히 1.8%에 불과합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감축인지 예산서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감축은 지금 전환하고 산업에서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전환 부문하고 산업 부문에는 별로 정부 사업이 없고요. 감축량의 53%를 전환과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감축인지 예산의 32%만 지금 전환과 산업 부문에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문의 감축 사업을 더 발굴해서라도 이 부분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출 사업뿐만 아니라 이 감축 사업뿐만 아니라 배출 사업이나 적응 사업까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정안도 여러 건
계류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또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2021년에 우리나라도 합의했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